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2편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거기서 붙어보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보시면 투기 막기 위해서요, 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요. 자, 허가구역 내에 있는 땅인데, 토지요. 그 땅의 면적이 좀 커야 됩니다. 큰 땅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기준 면적이죠. 그것을 초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갖다가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이전하는 유상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사전에 시정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넣고, 허가 신청을 넣어서 이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시정군수구청장이 허가를 얻습니다. 여기가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제 등기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전체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봐봐요. 우리 376페이지 보면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허가구역, 요거 지정을 누구 하느냐, 그쵸? 요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허가구역으로 묶는 거요. 요 5년 이내 기간에서 묶는데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그래서 거기 첫 줄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고요. 경기도고 서울에 걸쳐 있으면 국장. 서울시 안에 있는 땅을 묶을 때는 서울시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셋째 줄에 보시면 기간은 길면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지정하는 절차는 4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정 공고가 나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해요. 알릴 사람한테 통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주민들이 내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가나 열람,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어디 가시냐면 교재는 378페이지 가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지정해야 될까 말까를 심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으로 내려오시면 지정 후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하고요. 공고 띄우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 이 통지라고 하는 것은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요, 요게 통지 봉에 보면 국장이 지정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통지,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등기소장한테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등기소장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러면 국장한테 통지, 시군구청장한테 통지,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통지. 그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그 4줄, 5줄을 다 밑줄 그으시면 요 내용이에요. 기출문제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통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이 나와요. 첫째 줄.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등기소장 별표. 자,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한 뒤에 공고 내용을 15일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열람은 15일간 열람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람까지 갑니다. 주민들 열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지정 절차를 보면 지정의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여기 지정 공고가 뜨면
공고 있었던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5일 후. 별표해 두시고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두 줄이 있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382페이지 갑니다. 382페이지 보면 허가 대상 토지와 거래라고 돼 있죠? 요 기준 면적을 좀 봐야 됩니다. 허가 구역 내에 들어간다고 다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기준 면적을 정해놨는데 자 도시지역입니다. 그 밑에 지금 박스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요. 이 비도시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시험에 비도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비도시는 자 관리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또 비도시는 어디 들어가냐면 농림지역 요것도 비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거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것들이 다 비도시입니다. 또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은 이제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습니다. 용도지역 비도시지역은 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냐면 이것은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요걸 보고 있죠. 도시지역일 때 주거지역은 180초과일 때부터 허가받는 거예요. 초과입니다. 초과. 자,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일 때는 200초과 공업지역일 때는 박스에 보세요. 얼마인지요? 660초과 녹지지역은요 100초과 녹지지역을 특히 알아두셔야 돼요. 100초과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90초과 이렇게 되죠. 90초과 이게 네 군데. 특히 녹지지역 잘 봐두셔야 돼요. 녹지지역은 100입니다. 100 이렇게.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 밑에 나오죠. 비도시지역은 지목 가지고 따지니까 지목상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다 그랬을 때는 1000초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농지일 때는 전, 답, 과수원일 때는 절반인 500초과 기타 나머지 지목일 때는요 또 절반으로 줍니다. 250초과 밑으로 갈수록 땅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임야가 제일 싼 땅이에요. 1000 농지는 500 절반씩 예. 반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비도시적은 지목이 중요합니다. 지목 갖고 정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해두셔야 되고 이게 기준 면적 초과. 예. 사실 이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가로 2번요. 지금 383페이지 가로 2번입니다. 허가 대상 거래라고 돼 있죠. 거기서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이제 밑줄 그으시는데 가로 2번에서 허가 대상 거래는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설정 또는 이전에 대한 유상 계약입니다. 그때 허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소유권, 지상권에 동그라미 치시고 둘째 줄에 보면 대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대가 옆에 유상이라고 돼 있죠. 유상의 동그라미, 유상 계약이다. 셋째 줄에 계약 나오죠. 계약이다 또는 예약이다. 계약입니다. 유상 계약일 때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거니까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상계약이니까 만약에 증여로 허가구역 내 기준면적 초과하는 넓은 땅을 증여받습니다. 그럴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어야 되냐 등기 신청할 때 필요 없다. 이 증여계약은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입니까? 무상.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게 아니죠. 자, 허가구역 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할까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경매를 취득하면. 그러나 경매는 입찰 방식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계약이 아닙니다. 허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속도 생각해 보세요. 상속받는 거예요. 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을 넘는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 건 맞죠. 근데 유상 계약입니까? 상속이? 상속 계약 아니잖아요. 그러면 허가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다고요. 제일 끝에 박스가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경우 해서 써놨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증여 X 그 옆에 법원 경매 X 동그라미 상속 X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받겠다고 허가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허가 신청. 이렇게.
그럼 이제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는요. 예, 거기 384페이지 보세요. 아래쪽에 허가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내용을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은요. 시군구청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죠? 국장이나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막상 허가 내주는 사람은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때는 허가 신청서를 적어내죠. 이렇게. 거기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입적,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를 써서 이렇게 내면 여기서 15일 이내에 허가를 내줄까, 불허가를 내줄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이 없이 실수용 목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토지 거래 허가를 내주고,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불허가 통지를 해주겠다 이런 거지. 불허가 통지 이렇게.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어디 가시냐면 저기 392페이지 가보세요. 392페이지 보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그 세 줄, 네 줄 밑줄 긋겠습니다. 허가 기간에 지금 392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허가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을 때는 그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끝난 날에 형광펜, 다음 날에 형광펜,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한 사람에게 허가증을 뭐요? 발급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허가 신청을 넣었죠. 그러면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내에 허가 처분하거나 불허가 처분하거나, 또 하나가 있어요. 옆으로 빼놓는 게 있습니다. 먼저 살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먼저 그 사람이랑 협상해봐 라고 선매협의 통지를 하는 수가 있다. 옆으로 빼놓은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15일 내에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선매협의 통지, 허가, 아니면 불허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그런데 만약에 허가관청에서 15일 내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쑥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민원 처리 기간인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 그쵸? 끝난 날 다음 날. 관청한테 불리하게 결론이 납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그래서 허가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이 뜻이죠.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가보시면 사절이 나옵니다. 사절은 뭐냐? 여기 불허가 처분이 있잖아요. 야, 거래하지 마 이런 거예요. 투기 목적이 있네. 거래하지 마.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거기 나온 대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요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이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한 달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밑에 보면 1개월 이내 나오죠? 자, 불허가에 대해서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나왔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건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 1개월 내에.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가면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거래 못하게 되잖아요. 땅 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 못하게 되니까 불만이 많겠죠. 야, 그럼 너가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언제까지요? 1개월 이내 매수 청구. 불허가라고? 그럼 사 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 이렇게. 이때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불허가 처분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떻게 사주게 돼 있어요. 사주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금액으로 사주느냐? 바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사준다. 요게 감정가도 아니고 공시지가 헐값에 사주게 돼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게 되면 이건 싸게 파는 효과가 생기니까 할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1개월 내 매수 청구한다. 가로 1번에 둘째 줄 1개월 기억하시고, 가로 2번에 보시면 셋째 줄 끝에 어떤 금액으로 사주게 돼 있다. 공시지가.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97페이지 봅니다. 이거죠. 선매협의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관청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땅에 해당됐을 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거기 지금 박스에 보시면 자 397페이지 아래쪽 박스 보면 1번 공익사업용 토지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땅에 대해서 갑하고 을이 거래하겠다고 허가 신청서를 들이밀었다. 도로공사가 보니까 갑의 땅이 도로 낼 때 필요한 땅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공사에서 사겠다고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요 허가 신청, 야, 도로공사가 그거 살려고 한다고 하니 도로공사랑 먼저 협상해 보십시오라고 빼줄 수 있어요. 이게 공익사업에 쓸 만한 땅일 때는 빼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그라미 2번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원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땅. 괘씸하네요. 갑 얘기죠, 여기서. 허가받아서 취득했던 건데 팔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갑이 팔아먹을 요 당시에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선매 협상을 해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땅만 빼놓을 수 있어요. 모든 토지를 빼놓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선매 협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요. 자, 다음 페이지요. 398페이지 가면 이렇게 됩니다. 요 허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한 달 안에 살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그걸 선매차 지정. 살 사람을 정해야 된다고. 한 달 안에. 선매자 지정. 이렇게. 선매자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또 1개월 이내 선매 협상을 끝내야 돼요.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를 완료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빼놨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잖아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데 허가 신청이 있는 때부터 한 달 안에 살 사람을 정하고 선매자가 정해지면 또 한 달 안에 선매 협상을 완료해라 이런 뜻이니까 2달 정도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398페이지 가로 2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로 3번에 둘째 줄까지 밑줄 긋고 별표하셔야 됩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때부터 15일 내, 15일이 중요합니다.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통지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칠판에서 써볼게요. 선매자가 정해졌죠. 도로공사로 정해졌죠. 그러면 도로공사는 여기요 15일 이내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선매 협의를 개시해야 됩니다.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며칠래요? 15일. 15일 내에 협상을 끝내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15일? 예. 선매 협상 개시. 이렇게. 그리고 15일이 제일 중요해요. 1개월이 아닙니다. 선매자 지정도 1개월, 선매 협상 완료도 1개월. 근데 개시는 지정된 때부터 15일이지.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가로 5번 두 줄 밑줄 긋습니다. 가로 4번에 둘째 줄 끝을 갑니다. 선매 협상할 때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협상하는 거냐면 감정가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선매 협의하시라. 이렇게 감정가 기준입니다. 감정가 기준. 감정가 기준. 아까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는 어떤 금액으로 사줘야 됩니까? 헐값인 공시지가. 옆으로 빼놨을 때 선매자랑 협상할 때는 감정가 기준 갖고 협상을 해요. 무조건 감정가로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결국은. 감정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해하실 때, 연상하실 때 선 볼 때, 선매니까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선매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안 되면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요. 제일 끝에 가로 5번 보시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다시 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5일 내 허가, 불허가, 선매협의 통지를 안 하고 쑥 지나가면 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허가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허가잖아요, 여기는.
근데 선매 협상이 안 됐을 때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다. 아시겠죠? 가로 5번 별표. 자, 그 다음에 402페이지 가보십니다. 402페이지. 402페이지 보시면 이제 허가 나는 요 부분입니다. 요거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허가 나는 것은 실수요 목적일 때 허가 내주고, 허가 받으면 첫 번째 허가 받은 대로 그 땅을 써먹을 의무가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용 의무다. 허가 받은 대로 땅을 써먹을 의무가 있다. 이용 의무. 근데 땅을 허가 받은 대로 써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뭐죠? 이행명령.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하시오라는 이행명령. 자,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걸 안 따르면 뭐예요? 아이고, 구석지까지 쳐박히네요. 이행명령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이행강제금입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일 것 같아. 이용 의무. 안 지키면 이행명령. 이행명령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 이렇게 3단계. 자, 그러면 거기서요. 402페이지 가로 2번 보세요. 402페이지 가로 2번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야 된다. 이 실태 조사해야 됩니다. 이용하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이행명령 나오죠. 이행명령은 문서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가로 3번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여기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건 3개월을 의미합니다. 3개월의 말미를 주면서, 여유 시간을 주면서 야, 허가받은 대로 빨리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행명령 자체는 말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문서로 한다. 이것도 출제됐었죠. 셋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고. 자, 이런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403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 얼마요? 이행강제금은 둘째 줄에 보면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 많이 부과되면 10%까지 물릴 수 있어요.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둘째 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있은 때부터,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별표,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 별표드립니다. 다. 다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용 의무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다. 지금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세 줄, 네 줄, 세 줄이죠. 예.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은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인데 구체적으로요. 밑에 심화 보세요. 심화. 거기 보면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목적을 이용하지 않고 방치시켜놨을 때는 이행강제금 얼마나 받습니까? 10%죠. 10%. 10대라고 기억하세요. 10%. 10대. 방치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놔서 빌려줬어요. 그죠? 자기가 쓰지 않고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7대입니다. 방치가 제일 안 좋아요. 10대고요. 허가 받은 것은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 안 짓고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허가 받은 목적을 바꿔서 쓰고 있죠. 5대입니다. 바꾼 거 목적을 허가 받은 목적 바꾼 거 5대, 남한테 빌려주면 7대, 방치시켜 놨을 때는 10대. 최고 10대죠. 그 뜻입니다. 박스 안에 거. 기타도 몇 대요? 7대입니다. 기타도 7대, 임대도 7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제일 밑에 가면 심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박스 중에서 심화 중에서 동그라미 7번 찾아가 보세요.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할 수 있죠.
이의제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행강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 이내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죠. 동그라미 7번. 30일이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30일 내에 이의제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30일입니다. 기억 꼭 해두시고. 1개월 안에요.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가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뭐요? 이행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이게 나오는데 이행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이행명령을 지키면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 못해. 그러나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서 1차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있었다면 그 뒤에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고지서 나간 1차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죠. 그게 거기 동그라미 3번인데 잘 나와요 시험에서.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걷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행강제금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쭉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